이재명 대표가 네. 어저께부터 사실 그 전날 저 10시 넘어서요. 네. 집에는 한 12시쯤 도착했을 것 같은데 네. 다음날 아침부터 굉장히 부지런하게 행보를 했어요. 그렇죠. 저기 강원 원주 갔다 왔고 예. 호남 갔다 왔고 네. 해가지고 뭐 5차 국민속으로인가? 네. 그게 인천 쪽으로 잡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갔더라고요. 갔죠. 네.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을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쓰면은 이것은 도둑이다. 자, 저희 그 제목 내놓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의 얘기들을 딱 정리를 해봤는데, 자,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겠습니까? 자, 공무원. 저는 요 대목을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네. 작년 경선 기간에 했었던 얘기. 대장동에 몸통은 윤석열. 정말 이런 정도의 멘탈은 있어야 정과 사범인데도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네. 저기 수사 받고 나온 다음 날 네. 검찰청 가가지고 뭐 합산해서 계산하면 뭐 네. 우리 박원순 선배 에디터 말에서 따르면 7시간 몇십 분 뭐 네. 인데 어쨌든 12시간 조사받았다고 본인이 주장하는데 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네.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시민들 제가 사진을 못 구했는데 네. 어저께 그 인천의 그 저기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지역구래요. 예. 여전히 또 뭐 카메라에 빽빽히 사람들이 있는데 네. 좀 위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람들 표정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기 할 말을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 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고 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도둑이라고 그러고 또 기가 찼던 말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기 문제를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자기 방탄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유권자들을 한테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싶은 느낌? 방탄 국회잖아요. 네. 방탄 유권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네. 인천 계양을 방탄 계양을 네. 방탄 국민, 방탄 주권자, 방탄 유권자 만들려고 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방탄소년단에서 뭐라 그러잖아. 아니, 방탄소년단과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 독립운동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지금 이재명 씨의 논리 전개를 보겠습니다. 예. 나는 대통령 후보에 나섰었다. 그런데 내가 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정적으로 삼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검찰을 동원해서 복수극을 벌인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1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것은 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많은 대장동 의혹, 성남 FC 여러 가지 뭐 형수와의 그 폐륜 그 언쟁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적을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정적을 제거하는 건 경쟁자일 때 제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이 정적이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전제 자체가 이게 말이 네. 안 되네요. 지금 전제가 사적 틀려요. 복수에 공권력을 쓰면 네. 도둑이라 그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여당 입장에서 복수할 이유가 없네요. 그럼요. 갑자기 웬 복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을 잘 네, 들어야 검찰을 됩니다.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혐의들은 다 문재인 정권에서 혹은 그전 정권부터 잠재되었던 문제들이에요. 예, 그걸 맞습니다. 그냥 수사를 뭉개고 있던 예. 것이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윤석열의 이재명의 새 혐의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은 전제부터 예. 중간의 논리 구성부터 결론까지 네. 다 허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본인이 그랬다고 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복수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시장이 예, 이재명 시장일 네. 예,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형님이 그렇죠. 자기 괴롭힌다고 자기한테 맞아요. 뭐 비판하는 댓글 같은 거 들고 많이 뭐 달았다고. 공무원들한테 한다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때 네, 그 뭐 보건소장에 뭐 맞습니다. 감정선이 그다음에 네. 앰뷸런스니 해가지고 뭐 김사랑 씨도 얘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말로 공권력을 자기 개인적인 가족사에서 가족 간의 문제 풀어야 되고 이런 뭐 갈등 해결을 위해서 공권력을 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그랬다고 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표라는 직을 이용해서 개인 비리로 개인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저렇게 40명씩 동원하는 거, 본인이 그러네요. 예, 저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공적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공당의 힘을 네. 개인적 그러니까 저 민주당 원로들도 네. 가려면 혼자 가라. 그렇죠. 그리고 훨씬 나이 어리고 정치 네. 경험도 없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네.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혼자 가십시오. 네. 라고 하는데 어제 한 20명 따라갔나요? 40명. 40명씩. 예. 그게 이게 민주당이 거의 분열 상태, 정신 분열적 상태로과 유사한 상태로 그렇죠.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지금 이렇게 검찰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를 따라가서 으쌰으쌰 응원을 하고 또 예. 검패타다, 검찰의 쿠데타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재개발 현장에 동원되는 용역이랑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정치의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나쁜 놈들 전성시대, 네. 범죄와의 전쟁 네. 뭐 그런 같은. 저는 이게 정치 용역에 다르지 않다. 네. 이러려고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고 정치 이러려고 용역. 예. 저는 정치 용역 깡패? 네, 저는 정치 용역 깡패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한 말씀 하셨네요. 충격적이다. 이건 마피아식 검찰 출두다. 네. 이유가 있네요. 다들 보던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이거를 저를 이렇게 가두는 프레임 자체가 윤석열의 음모입니다. 그렇죠. 복수국입니다. 사적 복수다. 사적 복수다라고 얘기하는데 허구입니다. 허구.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너 관심 없어. 오 조금 비슷했습니다. 아이 자식아 내가 뭐 언제 내가 복수하겠다 그랬어. 뭐 이런 아니 자식아 나는 관심 없어. 이러고 진짜 아니 사실 이미 대통령이 되어서 예. 잘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한테 복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긴 하지만 현란한 그 말의 네.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말을 걸면서 프레임부터 딱 짜고 네. 전제를 깔고 네. 그 위에서 말을 해버리니까 네. 그 문장 내에서는 맞아요. 네. 맞는 말이죠. 맞죠. 사적 복수국의 공권력을 사용하면 그게 공무원입니까? 도둑이지. 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누구? 대통령?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돌려서 자기한테 딱 갖다 적용하니까 네. 맞네요. 그래. 예. 그리고 저는 또 첫 번째. 하나의 예. 전략 하나는 윤석열 물고 늘어지기. 예. 두 번째는 홍준표 끌어들이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홍준표 시장은 좀 황당하게 생겼어요. 네. 네. 이게 오늘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조사를 받고 나오고 난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부터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A4 6장 분량의 그 진술서를 그러니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A4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논리를 댔다고 하는데 그 진술의 5번째 항목에 이랬다고 합니다.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를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경남지사도 관내 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면서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 원씩 후원을 받았고 이를 홍보했다. 네. 그러면 인천FC 갖고 있는 인천시장도 광고를 유치하면서 홍보했다. 그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나는 정당하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 물고 늘어지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측에서의 방어 논리는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고 얘들이 우리 FC가 훌륭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지원을 하면서 광고 효과를 노린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남 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남 FC 네. 그 과거 일화 축구단 그쵸.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반대로 제 느낌으로는 어느 네. 날부터 갑자기 성남 FC가 뭐 경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예. 홍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심지어 김밥 사갖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오. 네,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게 후원금을 받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성남 FC가 떠서 여기 광고를 한 게 아니라 네. 돈을 땡겨서 여기를 띄운 거예요. 선우가 바뀐 거예요. 전우가. 그리고 그럼 성남 FC를 왜 띄울까요? 뭐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요. 이 분당 지역에서 그는 비교적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아파트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니까 뭐 찍기는 하는데 이제는 별로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나면 나중에 야 이재명 일은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남에서도 이재명 시장의 도덕성을 모르지는 않았었는 도덕성이 네, 문제가 있다는 걸 네. 모르지는 않았는데 어떤 신화가 형성이 됐냐면 이재명 인성은 좀 별론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일은 잘하는 것 같아라는 그 논리가 네, 형성이 좀 돼 네, 있었거든요. 네,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시장의 이미지를 후광을 바라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포츠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축구단을 네, 이용하고 그리고 이 축구단이 있으면 좋은 게 이 축구단에 각종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경기를 보고 나면 끝나고 회식을 갑니다. 네. 일부 사람들이. 네. 거기서 이재명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고 홍보하고 네. 이런 하부 조직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움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축구단이라고 하는 거. 야, 단지 축구단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 말씀 들어보니까 검색해 보면 성남 FC 구단주라고 하면서 네. 많이 하고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김경수 지사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그 저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안경 쓴 김경수, 사람. 예, 김경수 지사도 저렇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노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 시절에 저런 활동들을 했다고 하면서 또 그러니까 그 스포츠단은 좋은 실적을 해서 뭐 우승이라도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는 건데 저거를 자기 돈으로 하면 되고 일반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하죠. 그 일반 기업 구단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고 시민 구단들은 저렇게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원금이 낸다고 해도 1억. 네. 시장 무서우니까 1억, 5천만 원, 네. 2억 이렇게 내지. 지금 이 병원들이 낸 후원금 같은 거는 실제로 보면 차병원 같은 데는 거의 30억이 넘게 후원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이게요. 병원에서 30억 우리나라 병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30억을 끌어서 돈을 낸다고 하는 거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돌아올 게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대가성인데 어쨌든 지금 어저께 그 진술서에서 네. 그 돈을 받은 거는 인정을 한 게 된 거예요. 네. 그죠? 성남 FC에서 뭐 후원금 딴 데도 받았고 나도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삼자 뇌물은 핵심은 결국에는 대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가인데 어제 검찰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삼자 뇌물이 아니고 저기 홍준표 지사나 뭐 인천 FC도 그렇다면 네. 이재명 시장, 이재명 대표님, 홍준표 전 창원 FC 구단주, 전 경남도지사 네. 고발하세요. 당신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한다면 네.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거기는 고발할 게 없던데요.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뭘 고발할 게 있느냐? 그 돈을 받았어요. 돈은 성남 FC가 받았지만 그 돈을 준 사람들이 대가를 성남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차병원 부지 뭐 그다음에 두산중공 두산은 그 뭐 일반 병원 용지를 받았던 거를 네. 그 73억에 산 땅을 6,200억까지 팔 수 있게 병원 용도를 변경을 해줬잖아요. 네. 그럼 그건 대가예요. 대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삼자 뇌물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지상이 저 네이버하고 딜하는 과정까지 보고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계속 지금 이재명 시장은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돈 받은 건 하나도 없다. 그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받았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대가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대가가 아주
구체적인 대가들이 존재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가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삼자뇌물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좀 네.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우리 만약에 삼자뇌물자가 성립이 안 돼 버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힘 있는 단체들, 힘 있는 기업들 네.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왜? 삼자뇌물자가 이게 안 돼 버리면은요. 대기업들 전부 다 어디에다가 후원금 낼 겁니다. 다 맞습니다. 후원금 내고 그다음에 후원금은 딴 데다 내고 여기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가 있는데 2006년에 이 삼자뇌물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하면은 전부 다 이걸 갖고 나온답니다. 2006년에 당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네. 이에게 적용된 삼자뇌물 사례인데 2006년에 대법원에서 양성태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본인이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절에다가 본인이 다녔던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다가 어떤 기업이 10억을 시주를 한 거예요. 10억 시주를 하고 대신에 기업 결합 심사 때 좀 잘 봐달라는 게 있었던 거죠. 대가가 존재했는데 그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였고 업무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했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근데 저 기업이 근데 저 절에다가 10억을 시주를 했네 라고 하면서 삼자뇌물 건 거예요. 근데 법리상 이게 대가다 아니다를 막 따졌겠죠. 대가다 아니다를 따졌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뇌물이다 아니다를 인식할 필요 없이 대가가 있었다. 그거 자체가 하나 구성이 되고 정작 그 사람이 아주 불교 신심이 뛰어나서 깊어서 네. 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어서 그 10억을 줬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가를 받았다. 그 기업 결합 심사 결과에서 네. 그러면은 삼자뇌물죄가 적용이 된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남 FC로 한다면 성남 FC를 정말로 좋아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용도 변경을 해주셨네. 이거하고 이거 달라요. 라고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양승태 예, 양성태 대법관이 내린 삼자뇌물에 재밌네. 대한 그거예요. 자, 양승태 대법관 재밌는데요. 네, 재밌는데. 자, 그리고 이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문화 단체 지원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나왔었던 방어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죠. 내가 이 성남 FC에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한 그게 지금 예. 방금 그래서 저한테 그 양승태 네. 대법관이 주시면 좀 물어본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한 동기를 묻지 않으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돼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됐고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네.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딱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기 통장으로 본인 통장으로 1원이라도 받았습니까? 없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살 국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나는 성남 FC 관련 대장동 말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 여러 건들이 걸려 있는데 딱 FC 관련해서만 보면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 이재명 입에서 박근혜는 유죄인데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논리가 너무나 상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로 약간 아이러니한 이 연관된 이상한 지금 양승태 대법관이 네. 주심이었던 이 대표적인 삼자뇌물 판정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이게 피해 나가려고 절에다 시주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정말로 받은 게 없어요. 네. 왜? 자기가 다니던 절에 좋으라고 준 거니까. 네. 그런데도 이게 삼자뇌물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네. 한 단체가 이득을 취하고 그 결과로
또 다른 돈을 낸 데가 이익을 받으면 이거를 뇌물로 본다는 게 지금 여러 건에 걸쳐서 네. 누적적으로 지금 나왔던 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법부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요것을 잘 하여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